클로징벨 라이브 따랑따랑 1월 1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리코님께서도 클로징벨 라이브, 아비투스님께서는 명포티 나와라, 원미주님께서는 환율이 또 슬금슬금 올라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암살자님께서는 이게 불장이다 민트납시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환율이 또 1469원까지 슬금슬금 네. 오릅니다. 참. 또 눈도 오고. 그니까요. 눈이-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 눈이 막 이렇게 막 흩날리더라고. 네, 흩날려. 그래도 쌓이지 않고 음. 조금 녹는 눈이더라고요. 주말에 좀 머리 괜찮아요? 어때요? 아무도 안 물었는데 혼자 좀 한번 약간 보고 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조금 약간 어. 댄디하지 않아요? 영포티 같아요. 영포티 같아요. 영포티. 네.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니까요. 아니 뭐 영포티. 영해 보인다는 거니까. 아, 영포티가 뭐 나빠?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좋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아마 신고가일 거고요. 네,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예, 4,624, 4,600선 넘어서 이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좀 힘겨워 보이기는 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장 중에는 4,652까지 올라가서 단숨에 4,600 중반까지 성큼 다가서서 좀 기대감을 그런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0.17% 올라서 94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고점이 960인데 여기서 지금 열심히 챌린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뭐 이따가 시황 듣겠지만 네.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건 코스피 대형주 쏠림 현상보다 오늘은 중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또 대형주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거 뭐 현대건설이나 반도체보다는 그렇죠. 원전 뭐 이런 것들. HD 현대, 두산 밥캣 뭐 이런 것들, 효성중공업, 네. 예, 고려 아연 뭐 요런 애들이 쫙 올라와줘서 시장을 끌어갔고 네. 상승 종목 수도 한 1.5배 정도 많다는 거, 요런 게 좀 좋지 않았나. 맞아요. 예.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가 움직입니다. 예, SNS텍도 17% 올랐네. 와. 심태기도 9% 가고. 이야, 좋네요.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반도체 아저씨 김장열 본부장님, SK증권의 이재규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요렇게 막 안 가는 애들까지 올려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사실은 눈 감고 찍어도 확률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2-3개를 빡시게 골라야 되는 장이 있고 아니면 10개 중에 한 4-5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내 실력인지 시장이 좋은 건지 헷갈리는 그런 장이 있고, 근데 조금 약간 후자 쪽에 많이 오늘은 그렇지 않았나. 어떠세요? 네, 거의 동감합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계속 뭐 한쪽에만 몰려서 가는 거는 좀 소외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무리한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행복하진 않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조금 좀 빠진 것 같고. 제약바이오. 네, 근데 환율이 그 뭐 대외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한켠에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것도 주 초반 지나고 나면 후반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1480 가면은 또 리스크는 다시 리스크입니다. 예. 수급적으로는 그 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야, 진짜 우리가 좀 상승에 많이 좀 절여지긴 했나 봐요. 4,600을 넘어서 4,600 중반 왔는데 맞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장중에 최고가였는데. 어쨌든 질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재규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욕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나눌 때 잠깐 찾아봤는데
지금 2026년도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초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근데 월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 와. SK하이닉스는 14%인데 와. 우리가 그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 지금 현대차가 23%, 와. HD 현대중공업이 17% 올랐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1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다른 종목들이 더 올랐어요. 그렇네. 이게 자금이 좀 옮겨가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하려고 다른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른 종목군들을 매도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도체가 그때보다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만하지도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선물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렸었는데 3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크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셨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거 보유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 좀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 고객분들은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삼성전자 더 가나요? 아. SK하이닉스 더 가나요? 이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 지금 그거 올라가지고 바이오 사셔야지 삼전 하이닉스 더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이오맨이니까.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세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방산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말고 이제 네이버 위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도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쉴 수가 있다.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로는 다른 섹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뭐 고객 상대는 안 하시지만 네.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진짜. 전자닉스 더 가나요? 이런 질문을 네네.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안 가졌으면은 없다면은 거기에만 목매달지 말고 다른 것도 기회가 있다. 지난 일주일 상황에 첫 주에만 하더라도 자동차 갔죠, 방산 갔죠. 그렇죠. 조선은 좀 늦게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눈을 좀 이렇게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의 포모 현상으로 매달리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하이닉스 갈 때 그거를 알아가는 것도 알아가는 거지만 다른 쪽에 기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늘 타방송에서 점심 때쯤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산다 그러면 저는 그럼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굳이 뭐 더 살 거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으로 변하는 건 조선 방산도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바벨식으로 항상 필요하다. 헷갈리면은 그냥 지수를 사십시오. 지수 추정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도 현재까지 없다면은 좀 포모를 좀 달래면서도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균님께서 너무 네. 잘 짚어주셨어요. 한 달 수익률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6%. 그러니까 네, 다른 그 방산주들도 같이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해도 이미 벌써 반응이 온 네, 애들을 방산이나 뭐 이런 애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더 볼 수 있을까? 그럼 방산 더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또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물어보지 왜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죠. 그리고 또 얘기했죠.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맞아. 항상 물어보죠. 모의고사 똑같이. 페이지 20페이지 예, 20페이지. 똑같습니다. 예, 그 질문할 것 같아갖고 예, 변하지 않았어요. 예. 비중 그대로고요. 다만 여기 빨간 거 해놨죠. 빨간 거 해놨죠. 네. 그리고 변압기 이렇게 3개 해놓고 대동소 해놨죠. 비중 물어볼 것 같아갖고. 그리고 기타 해놨죠. 그 뭔 소리야? 골고루 다 사란 얘기네. 근데 지금 오늘은 내가 아침에 잘 때 다른 방송에서 그렇고 변압기 방산 조선은 그냥 끌고 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눌림목 받으면 들어간다. 눌림목.
그러니까 원자력 변압 이런 걸 하고 네네. 바이오 자동차 기타인데 많이 올라간 건 따라가지 않는다. 많이 올라간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삼성에서 많이 올라갔으면은 굳이 안 따라가도 돼. 그거 뭐 이미 갖고 계시면. 근데 여기 거의 다 많이 올라왔는데 바이오. 그러니까 장 자체가 이제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아 쉽게 안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끝났어. 쉽게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또 올라갈 거야. 네. 네, 코스피와 코스닥도 물어보길래 아 코스피가 진짜 목에 차면은 코스피가 코스닥으로의 정책이 나오는 그 시점이 되면 코스닥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코스닥을 또 이렇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밸런스 있게 이렇게 시속 게임 하듯이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삼성자이닉스가 여기서 뭐 의미 있게 한 3% 2% 그렇게 빠질 계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면 또 안 돼. 그럼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언젠가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에 3% 2% 5% 빠지는 게 3% 5% 빠지는 게 쉽지 않다. 그건 염두에 두고 그 한계가 있는 거지 내려가는데도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락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매수를 굉장히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시거나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와서 18%가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혹은 올해 연초부터 강하게 올해 연초는 아니고 작년부터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좀 묻으면서 그리고 로봇 쪽 묻으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이 현대차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니까 예. 나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이런 자금들이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 좀 이제 한쪽에다가 올인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뭐 비중을 좀 나눠서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2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월요일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제트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전효미님께서 땡땡땡 그리고 헬시보이님께서 김장현 본부장님의 발음을 그대로 쳐주셔요. 밸런스 있게. 밸런스 있게. 그렇죠? 밸런스. 어느 방송에서 또 영어 발음 갖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요? 뭐지 반응해? 계세요, 방송에서. 좋은데 왜? 영어 지금 15용 그러지 말라고. 어머.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댓글에서. 댓글에서. 그 제가 막 반발을 했어요. 60년 동안 살면서 내 평생 이 습관에서 안 된다 이해를 했다가 아는 정도로 한참 주고받더라고. 나중에 자기는 60년생이래. 60년생? 60년생. 60년생. 더 나이가 많으실 깨갱이가 수 가만히 있는. 있었어. 60년생이 좀 더 형님이시니까. 형님이시니까. 말 들어야지. 그냥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외국인 생겼어요? 아니 왜? 뭐 차라리 어때요? 우리 저기 누구지? 여기 뭐 어때? 재규 차장님이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약간 중동파. 저요? 아근데 우리 방송 나올 뭐야? 때는 좀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야? 방송 나올 때는 중동파. 중동파. 요즘 알아. 이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요? 궁금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방산 많이 움직이는 거 방산 중동파. 참 많은데요. 알겠어. 저는 중국 여기 이제 영어 그리고 중동 이렇게. 한국 해주세요. 한국. 글로벌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암살자님 들어오셨고요. 아까 네. 아비투스님 말씀드렸고요. 네. 추른양님 오셨고요. 그리고 린덴님, 아주 그냥 나이스님 오셨고요. 네. 필링링님, 그리고 크로아상님도 오셨고요. 또 다른 분 누가 오셨을까요? 네, 마이클 버리님이 나스닥 선물 급락 중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오른다. 국장 최고 하셨고 타기다님이 뭔가 쎄한데 하셨더니 아비투스님이 대기 자금이 90조 육박인데 급락은 없다. 조정이면 몰라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거 떨어지면 지금 살려고 대기 자금이 90조 이런 뉴스까지 네. 나왔죠. 근데 오늘 이따가 제가 너무 이게 막 오르는 것 같아서 초 한번 좀 치겠습니다. 그렇지. 왜 쳐? 필요합니다. 좋아요. 진짜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촉 왔어요.
예. 또 왔었죠? 초 왔어. 나 이거 진짜 초 왔어. 진짜 초 왔어. 예. 예.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채팅창에 욕하게 돼.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 네. 종이 울렸고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올랐네요. 0.84% 올라서 38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4,624.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뭐 장중에는 4,652까지 갔었는데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네.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예, 최고가 4,624. 엄청나다. 야, 이거 뭐 쭉쭉쭉 더 가면은 뭐 4,700도 금방 4,700, 800, 예. 5,000 바로 사실 진짜 코앞이에요. 이번 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봐봐, 4,600이잖아. 여기서 8% 오르면 5,000이에요. 그러니까 8%. 그리고 지수를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거면은 또 이제 지수 전망을 5천까지도 5천까지는 널려 있는 거죠. 보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업사이드가 5%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반영되겠지. 그러니까 10% 다른 거 안 가도 그냥 바로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야? 5% 하면은 그냥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20. 그렇죠. 진짜. 어, 그렇죠. 4,90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더 더 가고 그 정도. 나머지 거 안 가더라도 5% 4% 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5천은 눈에 시간 문제죠. 뭐 매크로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지 않나. 채팅창은 이제 만 간다 그래요. 많이요? 만스피. 만스피? 예. 예. 제가 쳐볼게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2% 올랐습니다. 949, 950 바로 아래서 오늘 좀 십자 캔들 만들면서 위아래로 좀 변동폭이 컸었습니다. 고가는 플러스 1%였고요. 저가는 마이너스 1%였어요. 그래서 등락폭 자체가 2%포인트 정도가 돼가지고 오늘 쉽지 않은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0.2%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조금 샀네요. 오. 네,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한 5, 6천억 정도 팔고 있었거든요. 코스피 현물. 근데 결국 마감은 3,500억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서 외국인의 그런 수급도 변동이 좀 있었고 기관은 2천억 순매수, 금투가 오늘 많이 샀고요. 5,600억 샀어요. 개인이 마이너스 1,000억 이렇게. 요즘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수싸움이 그러니까.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KRX에선 그렇고 통합으로 보자면은 외국인이 뭐 조금 더 팔았어요. 한 5천억 정도. 예, 요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자, 재규님한테 그러면 시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괜찮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부진했죠. 사실 부진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끌어주던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양새거든요. 오늘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LG 에너지솔루션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 받아갔고요. 하나오션도 잘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못 올라왔는데 수급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뭐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어떤 식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5,000포인트는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고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따져보자면 일단 코스피는 4,6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이제 돛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양봉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됐고요. 알테오젠이 좀 아쉬웠는데 알테오젠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게 잘 마무리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3일 날에는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 15일 날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의 변동성, 두산 밥캣도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HD 현대 건설기계도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뭐 투심이 좀 괜찮은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요 이슈는 메타가 이제 오클로와 비스트라와 연동이 되면서 뭐 원전 동맹을 맺겠다 이런 내용들 나와서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변동성이 이제 장 후반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량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맨날 킬로와트시만 보다가 기가와트시를 넘어서 지금 테라와트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 409 테라와트시에서 2030년도엔 945 테라와트시라고 하는데 이게 1테라가 거의 나라 단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건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SK증권에서 이렇게 잘 도표로 좀 만들어줬는데 6.6기가와트 원전 계약 내용 요 메타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오늘 우주 쪽도 좋았는데 뭐 스타링크에 대해서 추가 승인을 했다란 이런 내용들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이제 방산 쪽 조선 쪽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주 쪽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결국엔 트럼프가 이 투자 모멘텀을 그 이벤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초석이었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라든지 뭐 지금 이란에도 개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ETF의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또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요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준비했을 때는 ADR이죠. 요게 7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ADR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못 올라간 종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ADR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맞았다라기보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이제 좀 매매하기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외국인들 오늘 보니까 한화 시스템을 많이 매수했네요. 순매수 상위가 1위가 한화 시스템이고 요 왼쪽인데 화면이 지금 잘려가지고 한화 시스템,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도 오늘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걸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좀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준비도 항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사실 순매도 쪽 보면 네.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삼성전자가 1조 잡히고 있거든요. 1조. 현대차가 3천억. 그리고 알테오젠이 900억. 뭐 글로비스, 모비스, 기아 여기가 합쳐서 한 1,500억 정도. 요렇게 잡히고 있는 게 요거는 좀 신경 쓸 필요를 어떻게 봐야 될까 두 분한테 다 궁금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언가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온다거나 수급적으로 이벤트가 생기면 일단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고 나서 긴장을 했는데 별일 없으면 좋은 거고 긴장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면 좀 경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단발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근데 또 이게 참 애매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15%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밀리면 한 10%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10% 정도 빠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5% 정도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이런 주가의 레벨에서 갑자기 내가 100%를 매수하거나 신용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밀렸을 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좀 부담이 돼요. 아까 전에도 우리도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나스닥 선물이 꺾이는데 뭐 파월 의장이 위증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경로라든지 여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붙는데 사실 파월 의장에게 문제가 생겨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제약 바이오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크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장후반부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피로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 환율 이야기도 아까 전에 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율 갑자기 급락했을 때 한 번 튈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안 튀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엔화가 강세로 가는지 여부가 전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엔화가 강세로 좀 가고 있어요. 이 엔화 강세가 좀 더 심해지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자. 다만 무언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 스토리를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질문 뭔지 까먹었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유의 있게 의미를 둬야 하나. 아니, 장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뭐 맞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든 뭐 삼성- 내일도 가니까 외국인 삼성현대 이런 거 삼성전자 판 팔았는데. 거. 1조 팔았잖아요. 1조. 그러니까, 맞아. 저기 현대차 3천억. 매크로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네. 아까 저기 누구죠? 그 파월 그거 이렇게 감옥에 넣겠다 고소했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고 더 뻗당겨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완전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나는 저기 그 정치적 압력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다. 막판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면 금리 인하 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나 같으면 안 하겠어. 사람들 끌어모아. 3월까지 금리 인하 없다라고 땅땅땅 할 수도 있어요.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40%인가 30%인가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네. 이러니 완전히 거의 한 자리고. 근데 이제 초를 치는 거지. 그러면 싸우면은 이제는 그 FOMC 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확실히 트럼프는 개떡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인플레 자극하고 뭐하고 난리치겠네. 이렇게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몰아가면 한 번 더 주식시장을 뺄 수도 있죠. 그런 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면은 사실은 방산하고 이건 다 좋은데 조선 방산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따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되고 환율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부터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게 겹쳤을 수도 있어요. 그 파워라고 이거 둘 다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이익 실현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선 방사 사는 거죠. 그렇게 아닌가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솔리마르님이 외국인이 삼전을 1조 팔았는데 가격은 별로 아예 안 빠졌다. 국내 이게 사니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금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들이.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찾아봤더니 금리 인하 확률이 3월 달에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오는 거죠. 30%가 안 되네. 20%가 안 20%. 되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래서 빠진 거예요. 바이오가 그래서 또 빠진 거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좀 환율 사실 뭐 얘기할 게 그냥 짧게만 그래도 환율 10원 켰으니까 얼마야? 1,469원? 예, 1,470원? 네. 요 정도. 요거는 신경 안 쓰고 일단 가도 되나요? 아까 말한 것도 1480대면 신경 쓰겠죠. 80대면 신경 쓴다. 재규님? 그렇죠. 1,480원대에서 내려왔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 또 신경이 쓰일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잡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어요. 6.6% 빠졌는데 그 밑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은 또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HLB는 7% 올라왔고
삼성전자제약은 6%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ETF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이오 ETF에 대한 기업 분석을 눌러보시면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매매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브레이크를 살짝만 걸어볼게요. 네, 네. 이거 진짜 소수 의견이니까 네.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짜 소수 의견. 증시 대기 자금이 뭐 90조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설적이게도 네. 증시의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에코프로 때도 에코프로 BM 때도 뭐 이럴 때도 많이 봤지만 우리가 그만큼 쏠림 현상이 사람들의 관심의 쏠림 현상이 심할 때 꼭진 경우가 꽤 많더라. 그러니까 당장 내일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가 이제 꼭지를 치고 점점 지나가면서 약간 매도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투자자들이 특히나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증시대기 자금이 많다는 게 무조건 좋게만 볼 일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도 먼저 알아서 그 매크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실을 해야 되는데 팔고 나올 때 애매한데 이거 받아주는 사람 많으면 편안히 팔고 나오겠죠. 환율도 좀 그런 형식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리스크는 있어요. 주가 올라오면 올라와서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걸 뚫을 정도로 이익이 잘 나오면 돼. 얘기할 거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조가 아니고 30조 뭐 이렇게 간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계속 미트 되면은 부합되면은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는 거기 노이즈가 생기면 중간에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10%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5%는 빠지는데 지금 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5% 10%확 빠질 정도로 그 섹터에서 이슈는 없거든. 네. 근데 매크로에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간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쿠션을 우리가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5억이 들어오건 2천만에도 5천만에 들어 한꺼번에 투자하거나 아무리 포모가 한다도 한 종목에 두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5% 10%도 못 견딜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예, 그거는 감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거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실적이 그거지. 뒷받침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에서 그리고 PER이나 뭐 PBR이 내는 거 따져봐서 지금 비싼 거 아니잖아요. 비싼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랑은 좀 1대1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재규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대기 자금이 많은 게 뭐 나쁘진 않죠. 뭐 나쁜 거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 코스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 추정치가 좀 덜 올라갔을 때 양사 합쳐서 200조가 안 될 때 우리나라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11배였을 때 4,100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거의 40% 50% 정도가 지금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30%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00포인트에 15% 정도 올라오면 지금 4,700포인트죠. 4,700포인트 정도가 PER 기준으로 11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9배 정도가 평균적인 PER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PER이 15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배랑 15배 중간 정도 하면 12배 정도가 되겠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기 자금이 많은 것은 저는 부정적이지 않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업사이드 실적 자체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되게 막 예쁘게 모든 투자자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지려밟고 올라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무리하게 매매를 했을 때 버텨낼 수 있느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죠. 요런 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매수해가지고 이걸 내 비중을 전부 다 담아서 수익을 내겠다. 요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비중을 나눠가지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요즘에 이제 뭐 주위의 지인들도 그래요. 매수 매매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도 좀 매매를 해보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진짜 짧게만. 이번 주에 네. 그러니까 지금 금토일 미국은 사실 뉴스가 다 그린랜드랑 이란으로 뒤덮었어요. 맞아요. 그린랜드, 이란 그리고 그 아이스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민자 경찰이라고 아이스 에이전트. 네, 그 뉴스로 또 이제 사망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네. 총에 맞아가지고 그 뉴스를 다 뒤덮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보자면은 이란의 시위 사망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비공식 루트에 따르면은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공식적인 사망자는 538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온 뉴스는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이랑 이란만 껴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껴있어서 맞아. 러시아가 이제 한 3일 전에 이스라엘 주재 러시아 대사관한테 그리고 자국민한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특히나 이제 이란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또 공격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의 조그만 트리거가 나온다면은 또 이게 영향을 받아서 아 이제 도망가야지라는 그런 패닉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조심을 해봐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김장민 부장님 어떠세요? 아까 저기 뭐 낮에 이렇게 잠깐 마이너스 간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파니까 그런 거니까 외국인이 거기다 대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방어하느냐? 방어 못하죠. 현금 갖고 있는 비중과 내가 어떤 포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5% 빠지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만약 그게 신경이 됐으면 오늘 안 사야죠. 이제 지난주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산다 그랬잖아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뭐하러 이빠이 더 채우냐고 내 목숨 바쳐서. 목요일 금요일로 끝난 거. 예. 사실은 수요일 정도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그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믹스 갖고 있는 거고요. 당하면은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면. 근데 내일에도 만약에 그게 더 커질 것 같으면 많이 버신 거 좀 줄여도 돼요. 우리 재기님 얘기했잖아요. 이익 신호도 이상할 거 없다고. 이런 거 우려가 되기 전에 이익 신호를 할 수도 있고 우려가 돼서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현 본부장님이 아까 주신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렇죠. 네. 염두만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인 그게 건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저도 반영을 못 시키죠. 반영 못 시키죠. 그 미리 맞는 액션을 거죠. 취하지는 않고. 안 산다 그랬잖아. 지난주부터 제가 중반부터 안 산다 그랬잖아. 안 산다고. 이미 채웠는데 뭘 사냐고. 그래서 오늘도 딱 하방상에서 뭐 하더라도 눌림목 받을 때 조선 방사선 중원에 눌림목 받을 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거지만은 그거 갖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규님은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장 글로벌 그런 매크로적이나 정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기회일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때는 정말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제가 또 말씀 나누시는 동안 좀 찾아봤는데 네네. 여기 잠깐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잠깐 고점을 찍었었어요. 코스피가. 요때 60일 이동평균선이랑 이격도가 14%, 15%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1%, 12%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약간 기계적인 매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국제 정세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죠.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데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내가 현금 비중이 충분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매수. 현금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수익이 제가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좀 챙기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되게 속상하죠. 근데 중요한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는 따라 붙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마다의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익을 챙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수익 챙기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은행 이자보다 수익 많이 났으면 됐죠. 이게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100m 달리기 시합처럼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00m 달리기도 1등 안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마라톤처럼 완주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뭐 얼마큼 수익 났다. 이거 중요하죠. 배 아프죠. 근데 너무 그거 신경 안 쓰고 내 수익만 내면 됩니다. 질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수익을 좀 욕심내서 많이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에 나는 플러스지만 다음 달에 내가 마이너스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땡길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땡겨 놓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노를 젓자. 네. 그렇지. 네. 그게 understand.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잘 좋지. 되면 좋죠. 네, 아,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좀 안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그럴게요. 적당할 때 실현시켜서 챙겨 놓는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챙겨 놓는 네.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다. 하기 좋은 말인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5% 빠지 10% 빠질지 6%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 네. 그냥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조정만 하다가 그냥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추반되잖아요. 그때 내가 팔았어. 150에 팔았는데 135까지 내려가는 줄 하다가 160이 됐어.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붙고 어느 섹터가 됐든 전체적으로 그럼 따라가는 게 맞아. 그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오케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이격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안 빠져도 이격도는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서 좁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격도가 좁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기어도 좁혀지거든요. 네. 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케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자 케이스가 더 강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내가 남들 뭐 수익 났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죠. 저도 가끔씩 배 아픈데 그 남들보다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올해 목표했었던 수익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또 이제 한국 사람 특성인 것 같아요. 배고픈 건 잘 참아. 옛날부터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같이 배고팠기 때문에. 네, 배고픈 건 잘 참아. 근데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그냥 안 팔고 버티는 거지. 내가 배고플지언정 배 아프진 않겠다. 네, 배 아프면 화장실로 가. 배 그래. 아프면. 그러지 말고. 비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너무 질문을 아까 팩폭님께서 민준이 질문 금지 너무 길어진다 이런 말씀하셔서 네. 짧게 오늘은 광고가 짧아요. 광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자료랑 오늘 시황 쭉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재규님 저 바이오맨 분한테는 알테오젠 그 UBS 리포트 셀 리포트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 네.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거 그렇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 근데 못 봤어. 알테오젠 UBS에서 지난 그렇구나. 주말인가요? 셀 리포트 나왔어요. 목표 주가 27만 원 때려가지고. 네? 51만 원인데 27만 원. 와우. 어쨌든 그거 한번 여쭤보고. 네. 예, 어쨌든 자 오늘의 광고는 요거 따뜻한 거, 눈 오고 춥고 이러면은 험머 자켓이랑 후드 2종 세트로
아주 실속 있게 챙겨 가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예.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엄청 깔끔해 보이는 험머 자켓을 가져왔고요. 저는 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후드. 요거는 후드. 두개 다. 네, 두 개 다 드립니다. 이 종을 최초로 59,000원에 이 종 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후드와 이렇게 자켓입니다. 색상은 블랙, 네이비, 베이지 여기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컬팅 패딩이에요. 이렇게 컬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소되고요, 방풍되고요, 내마모에 UV 차단까지 돼가지고 뭐 밖에 활동하실 때 너무나도 좋은 요 자켓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사이즈는 뭐 M부터 2X 라지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사이즈와 색깔 원하시는 거 고르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착용감? 오, 짱짱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잘 어울린다. 오, 진심으로. 괜찮은데? 여기 안에 이렇게 폴라 하나 딱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다. 괜찮은데? 네. 오. 요거 후리스도 좋아요. 요 후리스 질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거 후드도 이렇게 들어 있고 앞에 바람막이처럼 재질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요거 하나 있. 안에 세트로 입고 입으면은 그러니까. 완전 따뜻할 것 같거든요. 요것도 괜찮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종 세트로 드리니까요.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요거 두 개 해가지고 59,000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해서 59,000원. 엄청 싼 겁니다. 블랙, 네이비, 베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나 베이지도 괜찮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 블랙. 좋은 것 같고 예, 네이비랑 베이지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제 사이즈가 저는 105 입는데 요거 라지거든요. 라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딱 맞게 좀 넉넉하게 입으실 거면은 105 입으시는 분들은 엑스라지. 지금 요 핏이 좋으면은 105 딱 입으시는 맞게. 분들이 라지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갤럭시 탭. 이건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좋아.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좋은지 말씀해 이건 주세요. 진짜 좋아. 첫 번째 가성비 최고. 음. 사실상 이거 노트북이거든요. 우와. 갤럭시 아, 탭 이렇게. S7인데 LTE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드리냐면 일단 탭 드려요. 탭.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품 S펜 드려요. 그리고 요거 키보드 북커버. 호환되는 키보드 북커버 이것도 드려요. 비싸더라고. 요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밥 먹을 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키보드 깔면은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기 드리고 왜냐면 충전은 하셔야 되잖아. 그거 따로 사면 서운하지. 충전기 네. 얼마 안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드리는데 39만 원. 39만 8천 원. 그 성능도 좋아요. CPU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들어가 있고 네. 램 6기가, 용량 128기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거 이 기술의 삼성이잖아. 와, 기가 막- 대한민국 1위 삼성 야. 건데. 이야. 야, 저거 막 돌려. 펜도 막 돌려. 얼마나 있어 보여. 와. 저 영상 통화도 돼. 이야. 야, 저 그 그림 작업도 되고. 와. 저기 39만 8천 원. S급 너무 리퍼고 괜찮다. 무상 보증 1년 해드리고. 얼마나 화면도 싸? 커요. 화면도 커. 화면도 크고 이거 작업하고 이러는 데는 전혀 뭐 여러분이 뭐 영화 편집하고 무슨 뭐 아이맥스 작업하고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딱그 문서 작업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카페 딱 들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너무 편하지. 39만 8천 원. 주셔보세요. S급 리퍼. 기가 막혀요, 이거. 예, 요건 진짜 잘 나왔습니다. 괜찮네. 39만 8천 사실 원. 애플에서 사면은 충전기 따로 사야 돼. 아, 그래요? 펜 따로 사야 돼. 맞아요. 다 따로 사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거 컴퓨터 부품값 올라가지고 이거 부품값만 엄청 올랐대요. 맞아. 램하고 뭐 저기 SSD하고 요것만 엄청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끝. 자, 재균님 그럼 시황 한번 쭉 들어보죠. 네,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원전, 우주항공, 전력기기, 로봇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미용기기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파마리서치나 뭐 LN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원전 쪽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오클로와 그리고 비스트라와 원전 동맹을 맺었다라는 부분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AI라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AI라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 쪽은 워낙 많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얘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우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 미국 쪽이랑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이 없는데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뭐가 만들어지고 있나? 라고 좀 찾아봤더니 뭐 초혁신 경지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SMR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달드렸었는데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쪽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양광 이야기도 하고 풍력 이야기도 하고 뭐 SOFC라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액션을 보면 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결국은 AI라는 시장 자체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 에너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변동성이 좋았는데 많이 못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의 업사이드는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것도 참 이제 처음 변동성 나왔을 때 이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말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가 좀 바뀐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로봇주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방산과 우주항공 쪽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우주항공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뉴스가 좀 잘려 있는데 트럼프 이란 관련 강력한 선택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란과 관련돼서 스타링크를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좋아요. 주가를 제가 몇 개만 보여드려 보자면 세트랙 I 우리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미지거든요. 세트랙 I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안 올라온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요. HVM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작년 말에 방송했을 때 준비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결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이런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게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여기 세트랙 I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발사체의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추격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방산과 우주항공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준답니다. 이게 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전을 잘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전력기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효성중공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LS일렉트릭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일단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단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효성중공업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그냥 저는 반도체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죠.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ROE라든지 영업이익 변화율을 봤을 때는 이제 2분기나 3분기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드려보고요. 네. 국방비 지출 요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정말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정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무력으로 저거 미국이랑 싸울 수도 있대요. 그래요? 군대 대 그러니까 군대로. 나토가 분열된다. 아, 아니면 나토가 결집된다.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음. 결집이 되면 덴마크 나토 하면은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토에서도 탈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백악관 관계자가 직접 저기 뉴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린란드 무력으로 할수 가져가면 유럽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렇지. 어쩔 건데. 예. 예, 이렇게 그게 신사는 아니야. 여기 덴마크형이잖아요. 역사에서 원래 덴마크 노르웨이가 지배하고 있었어. 네. 그때 애매해서 노르웨이하고 붙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덴마크 노르웨이가 싸우잖아요. 네. 그 사법재판소인가 이런 데 가갖고 싸워가지고 그냥 노르웨이가 졌다 그러면서 물러났고 그런 이런 거 그런 게 생각하면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무력을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냥 제국주의로 아예 완전히 회귀했다라는 그렇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완벽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대통령 물러나고 본인은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안 물러나죠. 계속 하죠. 나중에. 안 물러나요. 아니 네. 그 물러날까요? 아저씨는 그 절대 안 물러나도 물러나요. 공화당의 연장성상이 되면은 게임이 계속 안 끝나지. 계속 그렇게. 그치. 네. 참 요즘에 이게 오늘은 맞나 싶어요. SNS에 자기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이거 어, 올렸더라고요.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맞는 말이지 뭐. 전 세계 대통령 다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좋다. 네, 좋아. 이래서 방산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 이래서 방산이 강한 거고. 예, 방산이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전시회 일정 한번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방산 쪽에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데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저 혼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전차가 되게 많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차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업사이드는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으로 보자면 좀 특징적이었던 게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두산 밥캣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무언가 무슨 다보스 포럼인가요? 뭐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무언가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면 원래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건설 쪽에 대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했는데 중국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엮여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캐터필러 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네.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라.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실제 수혜도 가능하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요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전통산업 관련주들이 싹 다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일 시멘트 아까 말씀. 그리고 건설기계 뭐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산 밥캣도 올랐고 뭐 따지고 보면 개별 기업들의 M&A 이슈나 혹은 미국에서 뭐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 공통적으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기계, 석유화학, 뭐 시멘트
그리고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뭐 그 저 원자력 원전. 때문에 오른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건설주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산업의 굴뚝주 플러스 이런 전통산업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뭔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혹은 뭐 부양책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궁금증이 들었긴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이제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늘 뭐 6% 올라간 기업도 있고 뭐 7% 올라간 기업도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연동되어 있는 기업도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거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오늘 중국 상해종합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신고가 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들어왔고 건설기계는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네. 우리가 이번에 CES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CES에서 다들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요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혹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건설기계 수요가 들어오는데 뭐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모멘텀이고 건설기계 뭐 캐터필러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동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CES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쇼거든요. 쇼기 때문에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진이 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이 건설기계 쪽도 이제 자율주행 쪽과 어느 정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AI 쪽 그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성장주로서는 이쪽도 좀 봐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8분 남았는데 재규님한테 알테오젠 리포트 물어보고 네.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맨한테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알테오젠 얘 때문에 유탄 맞아가지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보로노이드 뭐 6%뭐 그렇지. 제약바이오 다 맞아요. 맞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UBS에서 1월 9일 날 리포트를 내놨어요. 뭐냐면 그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SC 제형의 그 전환율 12월 달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이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셀 의견을 내놨고 50만 원대 주가에 있는 것을 셀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 27만 원을 내놨대요. 근데 저는 이거 원문을 안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 그 SC제형에 관련된 전환율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 특정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좋게 나온 거지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가가 너무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추상적이면서도 내용이 셀의 투자 의견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좀 역설적이게. 그래서 모순적이다라는 의견도 꽤 많아요. 물론 거기엔 감정이 담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UBS가 이렇게 내놓은 거에 대한 의견을 그냥 뭐 코멘트 차원에서 주시자면 네. 일단 제가 알테오젠을 되게 열심히 공부한 지가 좀 됐어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3월달, 4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그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저는 많이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드릴 때 좀 틀리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UBS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은 기존 선례들이 있는데 전환율을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었죠. 근데 저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회사 측의 설명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UBS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목표 주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27만 지금 50만 원인데 27만 원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패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게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UBS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땐 저는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알테오젠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작년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좀 선호하신다면 알테오젠도 좀 담으시고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담으시고 좀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많이 밀려요. 근데 제가 연락을 해보잖아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심지어 임상 담당자들도 있어요. 근데 모른답니다. 본인들도 왜 빠지는지.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섹터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포트의 진위 여부를 몰라요. 저도 원본을 본 것도 아니고 알테오젠이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아니라서 다른 외신에서도 받아 쓰는 데가 없습니다. 기사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뭐 주가에 반영이 되고 막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에코프로 BM도 한창 잘 나갈 때 그 BOA에서 리포트 가짜로 나와가지고 AI로 만들어서 기억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위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근데 저는 이거- 일단 검색은 안 돼요. 이거 지금 보니까 사측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사측에서 해명을 한 거는 레포트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한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건데 이 얘기를 앞으로 좀 들으실 것 같아요.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이런 게 있다고만 들으십시오. ICMS 뭐 이상하죠? ICMS. 우리가 훈련이 아니고 추론을 간다 그러죠. 어... 우리가 저기 AI 할 때 추론한다 그러잖아요. 추론하면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 되면서 맥락, 컨텍스트가 되면서 메모리 스토리지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럼 어떡하냐? GPU가 우리 메모리를 이렇게 액세스하는데 야 GPU 너 힘들지? 너는 연산만 많이 해. 메모리 관리하는 거 아니면 그게 임시 메모리고 뭐든 간에 이건 내가 하겠어 라는 그 기능을 강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블루필드 4 DPU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HBM 말고 HBM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HBM이 신경 써야 되는 그 임시 저장 메모리가 KB 캐시인데 HBM 말고 요거를 D램이나 로우 파워 D램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낸드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메모리 고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이번에 저번에 강정원가 김정원 교수님이잖아요. 여기 자꾸 나오시는 분. 그 교수님, 그 HBM의 그 박사라는 그분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HBM 말고 HBF도 이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래서 ICMS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장의 메모리 수요를 어떻게 끌어내는 건 아닌데 이 장기적으로 이거는 파지티브한 거다. 왜 우리가 HBM 말고 다른 쪽의 영역에 대한 그 계층을 다 갖춰야 된다는 그 엔비디아의 주장이고 이것은 모든 업체한테 퍼지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데 이게 한 분기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하면 ICMS가 지금 그 AI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스토리지, 이 저장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AI한테 전달하고 정리하고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특화된 그런 메모리의 기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 했던 GPU는 너는 신경 쓰지 마 하는 기능을 하는 게 DPU고 그다음 메모리를 HBM만 신경 쓰는데 HBM 말고 NAND, LPDDR, 로우 파워 DDR 이런 식으로 층이 계속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이거 한 두 달 됐는데 뭐 스토리가 안 되다가 요즘에 나오는데 요거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추론을 많이 하면 머리가 똑똑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GPU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메모리가 여기 있는데 메모리를 갖다가 쓰는 거 이거 갔다 오는데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 네. 갔다 오는 거 내가 알아니까 너는 계산만 해. GPU. 필요한 정보만 던져줄게. 그렇게 하려는 거를 DPU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그 액세스하는 그 메모리를 왔다 갔다 HBM 하는. 말고 여기저기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김 박사님이 얘기한 거는 장기적으로 HBF고 그전에는 로우 파워 D램이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재미없어. 근데 이거 갖고 얘기하면 한 15분. 저 잠깐만요. 제가 알테오젠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일단 마무리하시고 아, 제가 다 했어요. 마무리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ICBM, ICMS, ICBM은 왜? ICSM, ICNS. ICMS. 오케이. 요거 이제 찾아보시고 끝. 29분입니다.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수정 들어갑니다. 사측에서 해명을 안 했네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했어? 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건데 네.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사측에서 이제 해명 자료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런 방송 어디 있습니까? 바로바로 자정 능력 있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수정하고 정신이 얼마나 없어졌어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ICBM도 사과하시죠. ICBM? ICBM 사과하셔야죠. 나도 방금 들었는데. 아니 ICBM은 사과해야지 이거는.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면제인데 괜히 네. 또 군사무기를 언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프로 글로벌 드림 투어 미국으로 가는 투어는 출발 확정됐고요. 네. 가족 한 팀 정도 잔여석 남았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한 세네 자리 남은 건가? 그런가? 예. 그래서 뉴욕으로 버스턴으로 가서 이 저 아이비리그 쫙 둘러보면서 7개 대학교 둘러보면서 멘토링 받고 또 그 재학생이랑 교류하고 투어하고 요거는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떠나는 상해 네. 투어도 있습니다. 복단대, 교통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예?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네. 3프로 해외 투어 10기. 또 고정 댓글에 링크도 있고요. 여기 010-8651-5870 여기 전화 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하셔서 설 연휴에 의미 있는 투어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버됐네요. 예, 죄송하고요. 여러분 오늘 눈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 축하드리고요. 수익 나신 분들 박수 쳐드리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